이과생들이 영어나 영어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에 그게 이과적 사고 혹은 수학적 사고가 영향을 주는 거냐, 내 경험을 얘기하자면, 나의 과거를 얘기하자면 항상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나는 틀린 대답을 하는 아이라는 이 트라우마가 생겼던 거지. 뭔지 알 것 같아. 그냥 그거 풀듯이 풀렸으니까 나는 표면적 뜻만 생각할 거야. 요런 식으로 이렇게 국어 문제도 접근하고 영어 문제도 접근하면 반드시 장애물이 생기는 것 같다. 일단 언어 문제는 기본적으로 컨텍스트 파악이 기본이 돼야 되는 것 같고, 수학 문제는 논리력이 베이스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문제풀이만 생각하면 수학이란 건 정말 그 방금 너가 얘기해준 문맥 파악이라는 건 사실 필요 없는 경우가 많다. 그지? 특히 점수만 올릴 생각이라면 수능 수준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내가 재수할 때 그 국어 선생님이 지금 국어 뭐 푸는데 어렵겠지만 이거 국어 문제는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 풀어지는 게 국어라고. 누구나. 맞아. 어떤 공부를 하든 간에 이거 공부하는 게 나한테 주어진 대본이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해봐야 되는 것 같아. 연기를. 내가 탭스 점수 결국에 올리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이 무조건 그냥 이 문제 풀려면 글을 한 번밖에 읽을 수 없다고 가정하고 내가 풀었다 그랬잖아. 그치. 질문을 보면 이과생들이 영어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에 그게 이과적 사고 혹은 수학적 사고가 영향을 주는 거냐. 내가 실제로 국어 성적, 특히 국어 성적이 이제 많이 힘들었고 영어 성적은 뭐 그래도 2등급까지는 올렸고 1등급은 나왔다 안 나왔다 했고 1, 2등급을 나중에 이제 고3 때 왔다 갔다 했고 요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국어 점수에 있어서 이제 이과적인 사고 혹은 이과 공부를 한 사람들이 점수가 안 나오는 원인은 그들의 공부 방식의 문제인가? 가 질문인 거잖아. 그치. 혹은 그냥 이과적 특성이 강한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문제점이 있는 건가? 그러니까 그냥 들었을 때 그냥 나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하나는 1번 이과적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글을 읽는 것 자체에 익숙하지 않아서. 1번 그거는 뭐냐면 수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뭐 혹은 과학적인 용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 많이 접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수식에 대한 해석이나 아니면은 과학적 용어들을 읽고 이해하는 데에는 전혀 분합이 없으나 문학이라는 글, 되게 활자가 긴 글들을 보고 그 글을 읽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거나 어색해서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거는 내 생각에는 학습의 어떤 익숙함, 경험에 의한 차이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정말 이과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이 문과 이런 국어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사고 방식과 달라서인 건지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는 사실은 좀 말 그대로 뭐 교육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학습에 익숙한 노출된 환경? 노출된 환경에 대한 거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정말 사고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첫 번째라면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라면, 다시 말해서 이과 학생들이 문과 글을 보는 데에 익숙하지 않아서라면 그거는 좀 하원에서 소위 말해 좀 이렇게 계속 인풋을 넣어주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 왜냐면 이 내가 짚은 첫 번째 이유에 대한 근간에는 결국엔 교육이나 학습에 대한 사고의 메커니즘은 다 똑같다. 문과든 이과든. 그게 같기 때문에 익숙한 것만 잘 해결이 되면 이과 학생들도 올라간다의 이슈인 것 같고, 두 번째 문제로 본다면, 다시 말해 이과 학생과 문과 학생의
어떤 교육을 학습을 받는 데 있어서 사고 방식이 전혀 다르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떤 사고 방식이 다르지? 로에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 네, 내 경험을 얘기하자면 나의 과거를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항상 아주 어릴 때부터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글을 읽고 뭔가 뭐 부모님과 대화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내 생각이 틀렸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 오케이. 내 생각이 틀렸다는 얘기를. 근데 그 내 입장에서는 사실은 애가 틀렸어도 근데 왜 그렇게 생각했지를 먼저 물어보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생각할 근거는 없는 없다. 거 아니냐. 여기에서 그렇게 표현이 되려면 이런 표현까지 추가가 돼야 되는 거고 혹은 뭐 이제 그런 즉 오케이. 그런 힌트가 될 만한 나의 감상에 맞았을 만한 뭐 물론 이제 감상이라는 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상상력을 추가해서 발휘해가지고 혼자만의 감상하는 건 상관없다. 하지만 그게 이제 어떤 누군가에게 그 글이 그런 글이라고 설명을 하는 건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하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이 글, 이 텍스트만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나만의 개인적인 감상으로 내 경험이나 이런 걸 추가로 곁들이고 내 감정을 곁들여서 나는 요렇게까지 된 거 아닌가라고 좀 더 나아가 보고 싶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구분 지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걸 그치. 설명할 줄 알아야 한다로 이렇게 교육을 해주면 난 된다고 생각하거든. 결과적으로는 이제 내가 나중에 깨달은 거지. 나 같은 애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근데 이제 내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이나 나의 주위의 국어 선생님들은 상당히 어릴 때부터 그냥 이 객관적인 사실만 말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가지고만 뭐라고 항상 하신 거지. 다시 읽어봐 이렇게 막. 얘가 뭘 똑같은 글을 읽었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안 짚어주고 얘의 생각의 흐름을 한번 짚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의 입장에서는 나중에는 이제 국어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항상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나는 틀린 대답을 하는 아이라는 이 트라우마가 생겼던 거지. 뭔지 알 것 같아. 그러면서 이 항상 문제풀이 식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감상 자체가 안 되는? 즉 글이 감상하는 거 자체가 경험이 부족한데 계속 문제풀이식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내가 그런 뻔한 질문들에 대해서 정확히 대답할 줄 알아야 돼 이거에만 막 집착하는 그래서 단어의 조합을 그냥 구경하는 느낌 이 문장이 설명하는 장면을 상상해보고 뭐 이런 게 필요한 거잖아 사실은 어떤 문장들이 나왔을 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과하게 감상할 때는 감정이입도 확 해보고 그리고 좀 내 감정에 의한 해석이 추가된 게 뭔지 따져보고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는 별로 안 해보고 계속 문제만 풀게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고 트라우마만 쌓이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그 관점에서 보면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말했던 거죠. 두 번째 조금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두 번째 아까 다시 얘기를 하면 문과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문과적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사고 방식과 이과 문제를 푸는 데의 사고 방식이 다르다라는 내용이 두 번째의 내용으로 조금 더 이해를 해본다면 아까 방금 전에 너가 이야기를 했던 거는 사실 그거잖아.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 문제라고 보면 수학 문제는 감정, 해석 이런 게 전혀 사실 개입될 여지가 없잖아. 그냥 봐. 그리고 이걸 분해해봐. 이걸 분해하고 나온 단서들이 있어. 그걸로 할 수 있는 어떤 어떤 접근은 뭐가 있고 그래서 이거야라는 되게 비교적 순수한 로지컬한 접근이 가능한데 물론 그러니까 언어 문제, 국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 문제를 푸는 과정은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수학적 접근과도 동일하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그래서 이 맥락이 뭘 말하는 건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잖아. 근데 사실 이과생들이 그게 조금 부족하긴 하지. 그럼 결국에는 다시 그럼 그 맥락을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 건데로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참고로 이거는 완전히 지금 우리가 약간 주제가 좁혀가지고 점수 올리는 거 관점인 거지 일단. 그치. 그 문제를 어떻게 맞추느냐, 어떻게 잘 맞추느냐. 근데 이제 나를 답답했던 국어 선생님들 중에 나를 되게 그래도 어떻게든 잘 해주고 싶어했던 국어 선생님들 중에 나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었거든. 사실은 국어 문제도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생각하고 너가 풀면 돼라고 했거든. 그치. 즉 결국에 힌트를 잘 찾아내서 논리적으로만 얘가 판단할 수 있는 얘기만 찾아라 이 얘기였던 것 같아. 그때는 못 알아들었어.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얘기였던 거야. 결국에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단어와 텍스트만을 근거로 그치. 얘기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해서 골라 이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국어 문제 중에서 쉬운 것들은 있지. 다음 보기에서 보기를 보고 본문에 없는 내용 혹은 유추할 수 없는 내용을 고르시오는 정말 딱 그 접근이 맞지. 근데 이제 나는 항상 그건 있었던 것 같아.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식의 비문학 문제는 잘 맞췄어. 나도 비문학은 되게 잘했어. 근데 문학에서는 유추하시오로 나오잖아. 그치. 그거를 꼭 틀렸었거든. 사실 나도 많이 틀렸어. 진짜 그거 신기한데? 나도 틀렸었어.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봤을 때는 너나 나나 왠지 내 감상이 살짝 들어가는 바람에 헷갈렸던 거 아닐까? 나만의 감상. 맞아. 항상 그걸 짚어줬거든? 맞아. 그게 아니라 이글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라고 맨날 그랬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그게 생각이 발산해서 그럴 수도 있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정말 예시로 바깥이 덥다. 철수는 밖에 나갔다. 네, 그러면은 다음 중 알 수 있는 건 철수는 더울 것이다가 사실은 그 두 개 문장에서 나오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나가서 그래서 철수는 집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꼭 안 나가기로 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심지어 안 나갈 수도 있다. 그치. 라고 얘기해도 약간 이상한 거고. 약간 그런 느낌. 다시 집에 돌아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괜히 철수한테 마음을 넣어서 내가 철수라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좀 발산해가지고 좀 그런. 내 불만이 항상 그거였거든. 아니 이런 게 감상이래며. 왜 감상을 안 되는데? 그치. 근데 내가 그리고 이제 나중에 깨달은 건데 결국에는 그것도 항상 문제였던 것 같거든. 사실은 수학은 어떻게 보면 단어로 표현하자면 외워야 할 단어가 그래도 국어나 영어에 비하면 적잖아. 약간 제한된 리소스에서 막 조합하는 거지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글을 정확하게 객관적인 정보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그 단어가 어떤 문맥에서 어떤 뉘앙스로 주로 쓰이는지를 어느 정도 알아야 이게 정확히 판단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걸 무시하고 그냥 텍스트로서만 이 단어는 이런 뜻 이렇게 대응시키듯이만 진짜 수학적으로만. 그치. 진짜 수학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그렇게만 단어를 암기하거나 뜻을 파악해버리면은 이제 헷갈릴 때가 있었던 것 같거든. 문학은 특히나 그게 많았던 것 같아. 맞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게 그래서 수학적 사고가 무슨 영향을 준 거냐? 악영향이든 좋은 영향이든 수학 문제는 그냥 아주 표면적인 뜻만 생각해도 풀리지. 당연히 표면적인 뜻밖에 없으니까 보통. 그치. 표면적 뜻만 생각해도 풀리지. 근데 특히 문학 쪽은 표면적 어떤 텍스트로만 기억하면 그 뜻을 텍스트로만 기억하면은 곤란한 경우가 생기는데 그냥 그걸 해놓고 그 출제자 입장이거나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이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있지. 이게 이렇게도 해석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럼 선생님은 이제 이런 대화가 오는지 그건 너의 감상이고 여기에서 표현하는 거는 객관적인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해야 돼 라고 해서 서로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지.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게 내 경험상으로는 있다. 즉 이과적 사고에 편향된 아이.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사실은 이건 이과적 사고에 편향된 게 아니라 문제풀이가 이과적인 문제를 푸는 거를 더 좋아해서 그 공부에만 더 본질적인 것까지 신경 쓰는 아이인 경우에 그냥 그거 풀듯이 풀렸으니까 나는 표면적 뜻만 생각할 거야.
요런 식으로 이렇게 국어 문제도 접근하고 영어 문제도 접근하면 반드시 장애물이 생기는 것 같다. 수원에 있는 그 자연캠 있는 대학 교수된 그 저기 우리 같은 경수 걔가 진짜 글도 많이 읽었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걔는 그 소설책 이런 거 많이 읽었는데 걔 책도 많이 읽었었어? 솔직히 엄청 많이 읽었어. 난 전혀 몰라. 걔 혼자 항상 놀았어 그냥 집에서. 걔랑 놀려면 내가 걔네 집에 갔어야 됐어 아마. 그런 애였는데 그런 애였는데 걔가 그래서 소설책도 많이 읽고 이랬거든. 근데 되게 결정적인 순간에 얘는 소설책을 많이 읽은 애가 왜 이렇게 지금 표현으로 치면 티스러워 이런 게 있긴 하거든. 근데 어쨌든 간에 감상 자체를 할 줄 알고 국어 문제 되게 잘 풀고 이랬거든.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게 딱 내가 봤을 때는 걔는 어떻게 보면은 과한 감상은 절대 안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해. 딱 그냥 상상을 텍스트에 드러난 수준만 하고 더 막 그럼 막 이런 생각까지 한 거 아니야 막 요런 생각까지는 안 하는 절대. 뭔가 이런 듣고 나니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 언어 문제는 기본적으로 컨텍스트 파악이 기본이 돼야 되는 것 같고 수학 문제는 논리력이 베이스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근데 왜냐면 컨텍스트를 파악한다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무슨 예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예를 들면은 이제 그래 이 예시로 들었자. 근데 나는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문제풀이만 생각하면 수학이란 건 정말 그 방금 너가 얘기해준 문맥 파악이라는 건 사실 필요 없는 경우가 많다. 그지? 특히 점수만 올릴 생각이라면 수능 수준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근데 수능 수준에서도 국어나 영어에서는 컨텍스트 파악이 필요하다. 그치? 그래서 정말 이상적인 수학 교육과 영어 교육, 국어 교육을 생각하면은 당연히 둘 다 컨텍스트 파악도 필요하고 그래서 수학이라고 해도 내가 결론 지은 게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고 결과적으로 이 주목적이 뭐였는지를 생각하면서 결과를 내야 내 결과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고 요런 게 있지만 사실은 점수를 올리는 데는 그것까지 필요가 없다. 근데 국어나 영어는 어느 정도는 아주 최고 수준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그런 컨텍스트 파악이 되는 상황에서 문제도 풀어야 점수가 오른다. 그치? 그래서 정말 둘 다 이상적인 교육을 받고 있다면 사실은 이과적 사고에 편향됐다는 건 핑계고 그거는 사실은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냐면 수학 점수를 올리는데 수학 점수를 얻는데 필요한 정도의 수학적 사고만 즉 컨텍스트 수학에서도 컨텍스트 파악은 조금 늦거나 혹은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습관화된 문제풀이를 국어와 영어에 적용하고 있으니 헷갈리는 답이 많을 수밖에 없고 답이 틀릴 때마다 그러면 내가 더 감상을 해야 되는 건가라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나였던 것 같다. 결국에는 어떤 다양한 매테리얼을 읽혀서 영어 점수를 올리겠다라는 게 내가 느꼈을 때는 결국에는 다양한 매테리얼을 읽는다는 건 그 매테리얼이 전달하고자 하는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 같거든. 단순히 수능 영어 문장을 보고 이거를 기계적으로 해석해서 뭐 문법 구조 따지고 뭐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 수능 문제의 영어를 쭉 봤을 때 이 문제는 요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네 라는 어떤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파악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매테리얼을 정리해서 알려주는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했던 거였고 근데 너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도 결국에는 이과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이런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훈련하는 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모든 것들을 딱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상황 그리고 그거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으로만 문제를 풀다 보니 언어의 점수가 안 나오는 것 같다. 그 과정에서 틀렸을 때
그리고 그 피드백이 잘못되는 거지. 스스로의 피드백이.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글이든 수학을 위한 글이든 그 디테일의 차이는 생기지. 읽는 방법에. 그치. 사실은 수학적인 글을 정확히 파악하려면은 어떤 그냥 말로 설명되어 있는 것도 수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수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그래서 말로써 어떤 상황인지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왔다 갔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보통 상황에 따라서 중간 계산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생략해버리는 경우는 그치? 그 계산이 머릿속으로는 채워지거나 아니면 직접 계산해서 채울 줄 알거나 둘 중 하나는 알아야 이게 정확하게 그 수학적인 글을 파악하는 거다. 근데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은 문학이나 비문학도 정말 완전하게 진짜 한 그치. 글자도 빼놓지 않고 다 이해한다면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긴 하거든. 그치. 근데 이제 문제는 보통 우리가 그렇게 키우라고 교육하지 않잖아. 그치. 사실 나는 그것도 좀 이렇게 어릴 때 어떻게 보면 내 개인적인 불만이었어. 왜 하나하나 다 정확히 파악하고 넘어가면 혼나지? 라는. 그러니까 나는 못 넘어갔어. 그냥 비문학적인 글을 읽을 때든 문학을 읽을 때든 요렇게 쭉 읽다가 소설 같은 거 읽다가도 이 말이 이해가 안 돼. 그럼 이 말이 이해될 때까지 안 넘어가. 근데 사실은 그거를 나는 어릴 때는 냅둬도 된다고 생각해, 지금은. 어릴 때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지금 따져서,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시점에 다 일일이 따져서 그냥 전체 글을 파악하는데 오래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 어차피 이 속도가 팍 올라가는 순간은 올 거라고 보거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좋게 생각하면은, 모르는 단어 하나하나 다 체크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외울 따로 단어 줄여주는 효과도 있거든. 어떻게 보면은. 그치. 이제 다만 이제 소위 말하는 속도, 어느 정도의 속도. 그게 이제 언제 이루어질 거냐가 걱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교육자 입장에서. 그치. 근데 나는 어린 학생일수록 그거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나 같으면 만약에 내 딸이 나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면 난 솔직히 말하면 초등학교 때 냅둘 것 같아. 그래, 오히려 그 작업을 도와줄 것 같아, 막. 그치, 그럴 수 있어. 맞아. 차라리 그게, 맞아. 근데 이제 중학교 때도 만약에 그러고 있다. 그럼 좀 걱정을 할 것 같아. 자,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도 해봐. 근데 내 개인적인 믿음은, 특히나 어린 학생들일수록 뇌세포가 엄청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그렇거든?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한 2, 3학년부터 고등학교 1, 2학년까지가 논리력에 대한 이 뇌 발달이 폭발적이고 그 전까지는 언어적인 거가 이제 폭발적이게 되는 시기로 걸로 알고 있거든, 내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더욱 기다릴 거거든. 그렇게 해서 단어 하나, 그래, 그럼 너는 잘 쌓아라.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가장 일반적인 구교육은 그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계속 여러 글을 감상함으로써 조금씩 이 단어 저 단어 다 문맥을 통해서라도 배우는 이게 가장 일반적인 교육 방식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공교육 같은 걸 통해서 정확한 뜻도 체크해보고 그치? 요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피드백을 계속 받는 식으로 근데 이제 내 입장에서는 그리고 항상 가르쳐주는 분들이 그 본인은 그게 된다고 해서 이기적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게 안 되는 상황인데 그치. 그걸 체크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냥 이게 왜 이해가 안 돼? 이런 식의 설명을 들으면은 이제 나는 이제 상처만 받고. 그치. 그게 이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내가 재수할 때 그 국어 선생님이 애들한테 되게 그냥 스치듯 지나간 얘기였는데 나는 그게 되게 크게 이렇게 와닿다라기보다는 그냥 마음 받아들였던 말이 있단 말이야. 그게 지금 국어 뭐 푸는데 어렵겠지만 이거 국어 문제는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 풀어지는 게 국어라고. 누구나. 맞아. 그게 옛날에는 사실 그때 재수할 때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 방금 너가 얘기했던 것과도 유사하면서 사실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국어라는 게 그냥 쓱 읽으면
약간 내가 살아왔던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쓱 그 문장에 반영이 되면서 더 잘 이해가 돼. 그런 상황들이 있어. 적어도 어떻게 보면 그냥 누적된 시간 속에서 살아온 그 많은 경험들이 있을 테니까 그것들이 이렇게 반영이 돼서 잘 이해가 되는데, 어릴 때일수록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정말 그 문장을 머리로 이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 거지. 그게 방금 너가 얘기했던 거랑 좀 유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 내가 요런 생각을 하면서 든 생각이 있는 게, 사실은 내가 그런 거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 그게 이제 어린 학생들만 될 것 같긴 한데,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공부를 하든 간에 이거 공부하는 게 나한테 주어진 대본이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해봐야 되는 것 같아. 연기를. 그 수학 공부할 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걸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라고 대본이 주어진 거고, 내가 이걸 가르치는 연기를 해야 돼. 그럼 연기를 해보면은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어느 순간에 어색한지. 그치. 근데 그 어색한 순간은 그 내용이 뭔지 모르는 순간이거든. 맞을 수 있어. 그래서 수학 연기 같은 거 하는 게 어렵다는 게 그런 걸 거거든, 내가 봤을 때. 난 이게 뭔지 모르는데도 잘 아는 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제스처가 나와야 되는 걸 누가 정해줘야 되거나, 아니면은 이 제스처 저 제스처 해봐서 피드백 받은 다음에 그럼 이렇게 할게, 이렇게 정해지거나 그럴 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글도 사실은 내가 쓴 글인 척 해야 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치.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 사람과 대화를 한다고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좀 더 이렇게 멀찍이 봐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어쨌든 내가 쓴 것처럼 보는 게 제일 파악하기 좋다라고 생각해. 그치, 맞아. 그래야 나도 모르게 이 글 쓴 사람, 이 글에 나온 장면을 상상하게 된달까? 맞아. 그래서 이제 정보를 장면으로서 이제 얻게 돼. 내가 이 상황에 몰입하게 되는. 그치. 근데 그걸 어릴 때부터 많이 해본 친구들은 자기가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러는 줄 모르는 것 같아. 혹은 그게 너무 당연해.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이래. 그럴 수 있지. 근데 대부분 그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이 내가 봤을 때는 국어나 영어 같은데 어려움을 겪는 거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안 해도 계산이라는 거는 따라갈 수 있다 보니까 그치. 수학 문제는 푸는 거일 뿐이다. 그치. 그리고 그 생각이 왜 들었냐면, 내가 도형 좋아했잖아, 어릴 때부터. 그치, 기하 문제 좋아했잖아. 그치. 그게 내가 그 이유를 들었잖아. 난 눈에 보여서 좋았다라고. 거기에서 이제 내가 든 생각이야. 그 친구가 어릴 때 집에서 소설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는 게 사실은 그 맥락일 수도 있어. 소설은 어쨌거나 읽으면 내가 머릿속에 그 장면들을 끊임없이 상상을 하면서 읽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방금 전에 너가 이야기했던 그거랑 그냥 그 훈련을 계속했던 거지. 내가 왜 웃었냐면 너 걔 학원 같은 데서 쉬는 시간에 어떻게 놀았는지 기억나? 걔는 집에서 보면 항상 꽁트를 했어. 지가 하는 게임이나 지가 본 소설 내용 가지고 그걸 공감하는 친구를 찾아. 아 진짜? 예를 들면 그 우리 되게 유행했던 게임 뭐지? RPG 게임 중에 그게 국산인데 엄청 인기 있었던 게임이 있는데 막 이렇게 마법 쓰는 사람도 나오고, 그래서 뭐 칼 쓰는 애도 나오고 뭐 요런 여러 가지 캐릭터를 데리고 가는 얘기인데, 그 게임 광들이 몇 명 있어. 항상 있어. 학교 가든 있고 학원에도 몇 명 있었을 거야. 그러면은 그 친구가 맨날 그거 똑같이 광인애를 한 명 찾아가지고 막 뭐 캐릭터 이름을 얘기하면서 나는 누구다! 이러면서 막 그런 놀이를 하고 있어. 아 진짜? 그래서 막 칼 휘두르는 척을 하고 마법 쓰는 척을 하고 막 이러고 놀았다는 애란 말이야. 그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그 연기잖아. 아 그렇지. 연기지. 그치. 그리고 걔는 혼자 책 보다가도 그렇게 노는 걸 내가 본 적이 있어. 내가 놀러가서 너 뭐 하고 있었어? 그래서 나 사실 이거 소설책 읽고 있었는데. 그래? 그럼 그거 읽어. 그러면 나 뭐 좀 하고 있을게. 뭐 하고 있으면 돼? 이러면은 걔가 뭐 게임 켜주거나 뭐 아니면 걔가 만화책 던져주거나 막 이런 식이었어. 그렇게 논 적이 몇 번 있어. 그러면 걔는 갑자기 소설 실컷 읽다가 지가 너무 재밌었는지 갑자기 또 꽁트를 해. 나는 누구다! 이러면서. 뭔가가 공부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이게 나한테 주어진 대본이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한번 시도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주면 아니야. 근데 그걸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를 다만 이제 어떻게 포장해서 스토리를 풀어내느냐는 또 다른 얘기지. 그지 그렇긴 하지. 그러니까 되게 훅이 있긴 해. 그러니까 이거잖아. 어떻게 하면 수학 이렇게 하면서 뭐 언어 접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연기를 하라. 문학 작품을 보고 그거를 연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 연기가 어색한 지점이 있으면 그 문단이든 문장이든 다시 읽어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서 이렇게 그치. 장면이 상상이 안 되면 장면을 만들어 보라는 거지. 그치. 그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상상하게 되거든. 사실. 그치. 나도 모르게. 그게 사실은 소설 읽기의 기본인 거. 그게 소설 읽기의 기본인 거고 그거를 그저 몸으로 표현했을 뿐이다. 그리고 약간 이게 만약에 급박한 상황이고 즉 필사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다. 나는 시간이 얼마 없다. 내가 탭스 점수 결국에 올리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이 무조건 그냥 이 문제 풀려면 글을 한 번밖에 읽을 수 없다고 가정을 하고 내가 풀었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맥락을 자꾸 기억을 해야 되는 약간 배수진 친 거지. 너 맥락 똑바로 파악 못하면 이거 그러니까 끝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한 연기를 해봐라 이런 거는 이상적인 교육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맞아. 실질적인 교육 중에 언어 능력도 어느 정도 키우는 방법으로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 그치. 이걸 한 번밖에 못 읽는다. 한 번만 읽고 이 문제 풀어. 이렇게 약간. 그래. 아니, 왜냐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글을 읽는 것보다 대화를 하는 순간이 더 많은 것 같거든.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지. 그런데 대화는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맞아. 다시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고. 심지어 그게 100%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어.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러면은, 방금 전에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맞아. 그거야. 그래서. 근데 또 얘기해줘. 근데 그 방금 전 거기에서 이 단어는 왜 말한 거예요? 그러면은 대화가 안 되잖아. 그지. 근데 그게 문제풀이랑 똑같은 거라고. 그지.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때 어떻게 올렸냐.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수능 수준에서는 글이라는 게 물론 고난이도 문제는 패턴이란 게 좀 덜 보이지만 아주 나오는 뻔한 패턴의 글의 구조는 있지 않냐. 그치. 그래서 사실상 지금 생각해보면 리딩 스킬이라 불리는 이제 글의 구조 파악. 구조를 미리 알려준 거지, 사실은. 글은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 그냥 알려줘 버린 거지. 그래서 그거에 맞게 문제를 풀고, 그리고 대신 이제 필요한 영어 기본 능력이 있으니까, 그거에 필요한 이런 능력, 교육들. 예를 들면 뭐, 문장을 쉽게 가면 정확히 해석하고 하는 거지. 읽고 해석하고 듣고 해석하고 요 기본 연습들은 했다. 그치. 그래서 이제 점수는 어쨌든 수능 점수는 꽤 많이 올렸고 1, 2등급을 왔다 갔다 했다.